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영장 기각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양보 없는 공방전이 벌어졌는데요. 백현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번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구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형님으로 호칭하고 부탁하고 보답해야 되는 공생관계 이거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확정 평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판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한다. 아니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제가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저는 장관께서 뭘 근거로 체포동의안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소도 아직 안 한 상태고 재판도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단정할 수 있나. 제가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제가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정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곧 검찰이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체포동의안 많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끝까지 고집하시고 발언한 소위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라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저는요, 한동훈 장관이 자꾸 그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정치적인 것으로 자꾸 그 변질시켜요. 저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키니까 야당에서는 저걸 총력을 당해서 방어를 하게 되고 또 상대 정파에서는 또 그걸 공격하게 되고 그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상당 부분이 정치적 이슈로 돼버렸어요. 저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저런 잘못된 그릇된 태도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딱 보면 항상 뭐 걸리게 되면 항상 뭐 우리가 정치적 탄압받는다. 기본적인 규칙이 그거거든요. 내가 사법적으로 걸리게 되면 무조건 정치 문제화한다. 이거예요. 그게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 거기에 말려가지고 맞짱 쳐가지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차분하게 그냥 그렇죠. 정말로 그냥 법리적으로만 딱딱딱딱 얘기하고 그냥 건조하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맞불을 오니까 사실 정치화를 도와주는 격이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역대 우리가 법무부 장관 기억나시는 분 생각해보면 일단 황교안 장관 생각나죠? 그분이 어쨌든 정당을 없앤 결정을 한 거잖아요. 황교안 장관은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큰 결정을 했는데도 굉장히 법리로 접근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별로 안 받았어요. 저 사람은 그냥 관료다. 근데 그 이후에 추미애, 박범계 일로 오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완전히 정치꾼 자리가 돼버렸어요. 상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바람직한 나라의 모습을 앞으로 그린다 그러면 정치꾼 자리가 돼버렸어요. 상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바람직한 나라의 모습을 앞으로 그린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이렇게 내려오는 정쟁적인 법무부 장관은 이제는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앞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행동하는 법도 있지만 그 얘기는 앞으로 총선을 생각할 때 지금 양쪽이 결집한 상태에서 총선을 이기는 사람은 이번에 강선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 민주당을 지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이분들의 마음을 얻느냐의 싸움이 다음 총선이라면 지금 이재명 수사도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으니 점점 더 이것을 건조하게 만들고 이걸 정쟁적인 요소를 빼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총선 전략이라고 봐요. 아무리 이거를 세게 얘기해봤자 기존의 집토끼들한테 어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거나 또는 법사위에서 답변할 때 자기는 법무장관이잖아요. 법무장관은 수사를 하는 수사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감독자로서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그거는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하도록 감독권 행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딱 하고 말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중앙지검의 대변인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되는 거죠. 자꾸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재미를 들여서 자신도 이제 카메라 포커스 맞출 저기 하려고 하는 저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이재명 그 대표 영장 청구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셨으면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잡범들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거기까지 나간 게 이제 윤희숙 의원님이 우려했던 게 바로 그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약간 차도남 같은 이미지와 약간 정제되면서 따박따박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이미지였는데 자꾸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를 할 거라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그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뭐 소식 알려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다음 달에 이사를 합니다. 아, 드디어요? 계약을 했어요. 단독이에요. 어디로? 그 지난달 9월에 그 지금 강남구의 그 티모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전세로. 네. 그 기간이 다 전세 기한이 끝나가지고 전세 기한이 끝나가지고 지역을 그 바꿨습니까?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다른 동으로. 그래서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그 말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분이 총선을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안 할지언정 출마하게 되면 강남이라는 얘기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죠. 직전에 이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세는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다시 하는 거고. 이사를 어쨌든 가는데 공천을 다른 데 네. 받으면 거기 네. 가서 일단 오피스텔이나 저걸 그렇죠. 받아서 거기서 일단 임시로 사는 거죠. 아니 지금 정보는 좋은 걸 받아오셨는데 해석이 엉망이에요. 지금. 저는 또 오늘 강적들에서 하나 특종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나 지금 아니, 다들 쫑긋해갖고 지금.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제 사모님이 그 진은정 변호사가 오셔가지고 뭐 송파에 계약을 서초에 막 했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네, 아니 계약을 길로 했는데 나가요? 그럼 어딘가는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러면. 김 실장님이 얘기하신 곳이 T 아파트가 강남 병이잖아요, 병. 네. 유경준 의원 지역구잖아요. 네. 그냥 거기 안에서 이사하셨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집 주인도 법조인 출신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약한 게 아니라 계약하러 가서 보니까 대학교 선배였던 법조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그 이사경이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할 때 무슨 뭐 유착이 있을 거라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모르는 분인데 거기 현장에서 계약하다 알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출마하신다고 하나요? 어떤가요?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출마하시겠죠.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가진 않고 강남 지역에서 승부를 내시겠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